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팬데믹 사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700만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고사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4차 대유행의 와중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돔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되면서 여름나기가 예년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듯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이어진 팬데믹 사태로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되었지만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으로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빚으로 연명하다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과유불급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로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5.1% 올라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그들이 자영업자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이중적 잣대가 자영업자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달 초지요, 민주노총의 8,000명 집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찰은 차량 시위를 원천 봉쇄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노총의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에 대해서는 탄압의 방망이를 자처했다고 꼬집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의 불법 시위는 막지 못하더니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꽁꽁 틀어 막았습니다. 팬데믹 사태 확산을 막는다는 경찰의 명문대로라면 민주노총 집회부터 철저히 막았어야 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는 참가자들이 촘촘히 붙어앉은 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가 3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면 자영업자들 집회는 1인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보다 감염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서울 도심에 25개 검문소를 설치하고 자영업자 집회를 더 강력하게 봉쇄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경찰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당은 4차 유행에도 아랑곳 없이 선심성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해 당정 간에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 경정예산 증액과 전 국민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버티자 해임 건의 운운하며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과감하게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인식도 한가합니다. 애초 2차 추경안에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업금지 제한업체가 96만 개인데 한 업소당 돌아가는 게 월 평균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9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뒤늦게
예산 증액을 검토한다지만 현 추경안 골격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게 뻔합니다. 팬데믹 사태가 무섭게 창궐하는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1조 1천억 원대의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을 왜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을까요? 사실 팬데믹 사태로 4차 유행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2차 추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요.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조차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세금 감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대담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남는 재원으로 국민 1호금을 지급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은 오후 6시 이후 사실상 통금이 되면서 저녁 장사를 접을 판입니다.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난 곳이 많고 주점, 노래방 등 저녁 장사 의존도가 높은 곳은 손실이 더 커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3월 말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인데 무려 83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영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제 전반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은 물론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제 전반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팬데믹 사태 영향이 크지 않았던 1년 전보다 무려 20%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에서 더 많이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제2금융권은 이자도 비쌉니다. 1년 전까지 빚이 없다가 새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신규 차주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지난해 1분기 38만 명에서 팬데믹 사태 피해가 본격화한 2분기가 되자 6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71만 명을 넘었습니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년에 2조 원 정도 증가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 원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점주 소득이 알바보다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쏟아질 것입니다. 폐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폐업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2019년 기준 24.5%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6.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레드 오션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영세하잖아요. 갈수록 자영업자들은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혁신과 파괴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후폭풍이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주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아닙니까?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매달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정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액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팬데믹 사태와 방역 강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자는데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정은 지난 19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모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지원 프로그램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고 역기능의 해소 방안 등 문제점을 따져보는 것은 물론 재난지원제도의 기틀을 견고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